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과서 77쪽 봉산 탈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봉산 탈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리할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이 봉산 탈춤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시장에서 공연되던 것들이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신분제가 이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렇죠? 천민이라도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머리를 하나 잘라오면 면천을 하고 천민에서 벗어나고 몇 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 물론 이때 벼슬은 아주 어떤 실권적인 그런 벼슬은 아니지만 양반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매력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의병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신분제가 이제 붕괴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또 세 가지로 진행되던 조세제도, 세금제도가 하나로 일원화되면서 바로 뭐가 된다, 그치?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치? 특히 무역 같은 거 이런 것도 발달하게 돼요. 재미난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쓰던 돈, 엽전이라고 있잖아요. 엽전? 엽전은 구리로 만드는 건데, 그때 구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구리를 갖다가 발굴하는 캔에는 그런 광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광산업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다만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무역을 하고 결제가 끝난 다음에 이윤으로 일본에서 생산된 구리를 받아왔는데 구리를 갖다가 무게별로 나눠갖고 유통시킨 게 바로 지금의 엽전, 상평통포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역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고 또 상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시장이 형성이 되고 시장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만 팔아서 이익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공연물을 갖다 제공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사당패라고 불러요. 사당패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광대인 거죠. 사당패. 남자들로만 이루어지면 남사당패라고 불렀어요. 이 봉산탈춤이나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은 다 남자로만 이루어진 그런 사당패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공연 예술 같은 거나 중국의 공연 예술, 일본의 가부키라든가 중국의 경극 이런 것도 보면 다 남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남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했어. 여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 것보다 남자가 화장을 하고 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몸짓을 과장스럽게 표현하는 걸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홍콩의 배우 장구경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장구경이 중국에 가서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패왕별이라고. 거기에 보면 장구경이 한 역할이 바로 경극에서 여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혼란을 겪는 거죠.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처럼 느끼게 되면서 상대방 배우에 대한 이런 사랑 이런 문제로 이제 어떤 갈등을 겪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영화가 패왕별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남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의 광대들은 사당패라고 불렀는데 사당패들은 남자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공연이 아주
잘 그 발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극만 보여준 게 아니라 뭐 춤이라든가 아니면 뭐 접시 돌리기 아니면 줄타기 같은 그런 그 기회 그런 서커스 같은 것도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공연이 돼 왔고 이러한 공연들은 고종 임금 때 피크를 이루게 되고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점점 없어지고 다시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두연 같은 분, 이런 학자들이 민속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옛날에 광대였던 김진옥이나 민천식 같은 분들을 찾아가서 찾아갈 때 이렇게 약간의 돈이나 막걸리를 갖고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옛날에 공연했던 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기분 좋으면 이제 쭉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녹음기를 두고 이제 말을 한 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대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당패 같은 광대들은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외워갖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봉산탈춤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먼저 공부를 해보고 뒤에 뒷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뭐 배경, 탄생 배경이라든가, 그치? 아니면 그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의 의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해보는 시간을 따로 정리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갖다 좀 읽어보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갖다가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연극 같은 것은 조선시대 때 실제로 사람이 나와서 할 때는 이렇게 가면을 갖고 쓰고 했습니다. 가면. 왜 가면을 갖고 쓰고 했는가? 가면을 벗을 수도 있는데, 가면을 쓰고 한 이유는 아마 이분들이 이러한 옛날에 있었던 가면이나 이런 걸 쓰고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발전돼 갖고 여전히 이제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양반을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양반들에게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을 쓰고 비판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탈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형,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인형을 갖다가 내세워서 극을 갖다가 풀어가기도 했습니다. 인형극이라고 불러요. 그 인형극 장치를 가져와서 그 인형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밑에서 이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말도 해가면서 그렇게 또 음악도 연주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형극도 하고요. 인형극을 보여주고 이렇게 돈도 좀 받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형극보다는 이 탈춤 같은 것들이 그 시장에서 이렇게 공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상업이 발달했던 게 송파 나루터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황해도 봉산, 그 다음에 지금의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 옛날에 그 양주였는데 거기에도 그 큰 상업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가 아주 커다란 시장이었어요. 물건이 들어오고 팔리고 막 했던 시장들이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 탈춤 같은 공연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황해도 봉산에는 봉산 탈춤, 그 다음에 송파에는 송파 산대놀이, 그 다음에 양주에는 양주 별산대놀이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걸 배우면서 그 무형문화재인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봉산탈춤에 먼저 공부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6과장, 6마당이라는 거예요. 6번째, 양반마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양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 풍자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는 그런 마당이다.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봤더니 말뚝이라는 분하고 양반 3형제, 총 4명이네요. 그 외에는 등장인물이 없어요. 말뚝이가 말을 하면 양반이 받고, 다시 말뚝이가 말을 하면 양반이 받고, 말뚝이가 말하면 양반이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작되고 하는 그러한 구조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말뚝이라는 분이 나오시네요. 자, 말뚝이 할 때 말뚝이는 여기 말자가 있죠, 말. 그 다음에 뚝이 이런 걸로 봐서 이런 식으로 이름 지은 거는 이때 양반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짓거든요.
천민들한테 이렇게 좀 칩니다. 천민들한테. 말뚝이는 신분이 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번거지를 썼다. 이 번거지라고 하는 건 바로 또 신분이 또 낮은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채찍을 들었다. 이 번거지라고 하는 건 옛날에 그 포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던 거예요. 그 다음에 채찍을 들었다. 채찍을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어떤 동물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 번거지, 채찍 이런 걸로 봐서 말뚝이라는 분의 그렇죠? 이분의 직업은 바로 뭐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마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부. 말을 다루던 그런 사람이다. 마부다. 마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음악도 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물놀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처럼 옛날에 이제 국거리 장단, 좀 빠른 장단이었는데 완전히 빠른 장단은 아니고요. 여기에 맞춰갖고 양반 삼형제랑 같이 인도한다.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춰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점잔을 피우는데 춤을 추는데 춤은 잘 추는 게 아니라 어색하다. 몸치다 이거죠. 좀 바보스러운 거죠. 웃음이 자아나는 거죠. 웃음. 해학적이라는 거죠. 웃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웃음. 이것도 나중에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웃음이 나오는 거야. 웃음을 유발하는 거야.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양반 삼형제 맞이는 셋님이라고 부르고요.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도령님이죠.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이 양반 복장이죠. 도련님은 남색 괴자에 복건을 썼다. 그 맨날 그 서당 그림 이런 데 보면은 그 양반 도련들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원청이. 셋님은 언청이가 2줄, 서방님은 1줄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언청이가 많아요. 이게 무슨 육군의 계급장도 아니고 2줄 있고 서방님은 하나가 있고요. 이 언청이는 바로 뭐냐면 이제 탈로 표현한 건데 입술이 이렇게 2개로 갈라진 거야. 입술이 2개로 갈라졌어요. 이게 유전적인 그 잘못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요즘은 누가 이렇게 언청이가 나타나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걸 갖다 굉장히 놀렸단 말이야. 굉장히 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그 70년대에 누가 아이가 언청이가 나오거나 그러면 국가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언청이를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전에 옛날에 1960년대나 이런 데 보면 이 시장터에 가보면 언청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나오더라도 수술을 해서 다 고칩니다. 바로 무료 수술을 해줘요. 그래갖고 이런 걸로 놀림을 받지 않도록. 여기에는 지금 이게 놀림의 대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서방님은 하나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다. 장죽은 기다란 담뱃대야. 도련님은 잎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또 정상적이지 않아요. 또 잎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셋님과 서방님과 도련님이라는 그 당시 지배계급 아닙니까? 이런 지배계급을 풍자하기 위해서 외모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걸 공부하고 나서 앞으로, 그렇죠? 이건 조선시대 때 우기에 나온 거니까 이렇게 풍자가 되는 거지. 요즘은 사람의 외모를 갖고 어떤 놀림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런 거 놀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요즘은 이런 걸 잘 놀리지 않기 때문에 놀림받은 사람은 굉장히 분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절대로 이렇게 남들 이런 걸 갖고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피부색을 갖고 이렇게 놀리거나 그러지 못해요. 일반 생활에서. 개그맨들이 나와갖고 뭐 흑인들이 자기 피부를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백인이 흑인 피부를 갖고 뭐라고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총 맞아요, 미국에서. 깜둥이, 흰둥이 이런 말 쓰면 안 돼, 미국에서는. 그렇죠? 안 돼. 흑인 부를 때는 뭡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부르고 혹시 백인이다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코카서스 아메리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색깔로 부르진 않아요. 금기어야. 아예 걔네들은 뭐 그냥 같은 아메리칸이지 굳이 뭐 아프리카 계열의 아메리칸이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순간 걔는 미국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파시스트가 되고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말이야. 남북이 연맹 이런 게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시대 뒤떨어진 사람. 우리나라로 하자면 일베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못난 사람들을 신체적인 특징으로 놀려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나 나오는 얘기죠. 자, 말뚝이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말뚝이와 양반의 모습만 표현했죠. 가운데쯤 나와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거 그걸 할 때 무대가 없었어요. 무대가 없었고 커다란 마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삥 원을 두르고 앉으면 요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가운데서 말뚝이가 얘기할 때 다른 양반들은 이런 데 다니면서 막 장난도 쳐. 장난도 치고 실제로는 막 도련님은 막 여기서 어떤 이쁜 여자 있으면 손잡고 나와서 막 같이 춤도 추고 막 그러는 거야. 이 분위기를 돋구는 거죠. 이렇게 무대가 없이 이렇게 마당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극을 마당극이라고 부르고 이 마당극일 때는 제 1막 1장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마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육마당, 육과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쉬 합니다. 쉬라는 건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악사들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얘기를 합니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이거 당파 싸움 했던 그 양반들이죠. 호조, 병조. 옛날 지금으로 하자면 이제 호조 판서, 병조 판서와 같은 그런 뭐가 되는가. 옛날 그 관청이죠. 그 다음에 옥당. 옥당도 옛날 관청입니다. 그렇죠? 옛날 관청.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6개의 판서를 다 지낸 태로. 이제 벼슬을 관두고 고향에 내려온 세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그런 양반이 아니다. 그럼 뭐냐?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요즘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양반은 계잘량의 양의 개다리 소반의 반자다. 이 계잘량 할 때 이 개가 들어가잖아요. 개는 놀림의 대상 아닙니까? 개다리 소반 또 이 개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양반을 쓰는 양반이다 그래갖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양반을 갖다가 어떤 개나 개다리 소반에 비유되는 그런 존재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들어. 그걸 듣고 뭐라, 이야, 이놈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뚝이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내가 그런 말 할 때 어쩔래? 양반이면 다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말뚝이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치? 살짝 꼬리를 낮춰. 야,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순 육판서를 다 지내고 태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그때서야 바보처럼 좋아하면서 이생원이라네 그러면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바보처럼 형들의 면상을 아까 부채를 뒀는데 부채로 치면서 논다. 끝까지 이런 공연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난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 말뚝이가 양반을 은근슬쩍 놀리고 비판하고 양반은 화를 내고 말뚝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 위로하고 그러면 양반들이 좋네 그러면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이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밑에 보면 계잘량, 그렇죠? 개 가죽이래요. 개다리 소반. 그래서 개의 다리처럼 휜 그런 소반이다 이런 얘기죠. 이 다리를 개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다 개에 비유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서는 양반의 양자를 갖다 계잘량, 개다리 소반, 이 소리가 유사하다는 이 끝자를 이용해서 양반을 풍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시작되는 거예요. 쉬 하고 또 이제 반주를 그친다. 여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구경하는 양반들, 이 관객들이죠.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따란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자, 곰방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게 담배를 피는 그 담뱃대인데, 짧은 건 곰방대, 기다란 건 장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 신분이 높은 양반들은 뭘로 하는 거야? 기다란 장죽으로 담배를 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대나무를 기다랗게 구멍을 뚫어서 만들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담배를 빠는 걸 만들고, 요 끝에 위에다가 이렇게 노쇠로 통을 만들어서 여기다 담배가루를 집어넣고, 그렇지? 과인이 와서 담배불을 붙여주면 여기서 입으로 푹푹 빤단 말이야. 자기가 불을 붙이지 못해. 그래서 옛날에 그 높으신 양반님들은 이런 기다란 담뱃들을 갖다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담배만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주는 노비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담뱃불을 붙였단 말이야. 거기에 비해서 일반 평민들은 누가 붙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짧은 이런 담뱃대를 만들어 갖고 자기가 붙인단 말이야. 자기가. 그래서 이런 걸 곰방대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 때 담배는 지금처럼 종이에다 싸갖고 피는 담배는 아니었어요. 종이에서 싸서 피는 담배는 걸련이라고 불러온 거고요. 담뱃가루를 말려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불을 붙여서 이렇게 빨아 드셨다. 그러니까 이런 파이프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그 담배를 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말뚝이가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 평민이니까 곰방대잖아요. 곰방대로 피우지 말고 저 연죽전에 가서, 자, 연죽전 나오죠? 담배가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배가게. 지금은 담배를 팔 때 뭐가 되는 거야? 글쎄, 국가의 허락을 받은 데서 팔고요. 청소년들에게는 신분증을 받게 돼 있죠. 옛날에는 그냥 연죽전에서 파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나한테 말해서 양칠간죽, 자문죽. 이 양칠간죽이나 자문죽은 아주 좋은 대나무예요. 한 발 가우씩 되는 걸 사다가, 그치? 육목같이 희자죽, 오동수복, 연복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한테 맞춰서 저 재령에 나무리, 거의 낚시 걸듯, 저 재령 나무리에서 거의 낚시, 개야, 개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옛날엔 담배를 먹었다, 잡숫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모인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평민들인데 평민들한테 기다란 담뱃들을 낚싯대처럼 해놓고 폼나게 그렇게 담배를 피워라, 잡수라 그러니까 양반들이 뭐가 되는 거야? 기분 나쁜 거죠. 자기 앞에서 평민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는 건 그걸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또 화를 낸다. 뭐야? 이게 또 말뚝이가 아까 말처럼 꼬리를 내리죠.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뭐가 된다? 담배, 헌화는 잡담이 되겠습니다. 잡담. 담배 피우는 것도 때려치고 잡담을 금지하라고 그리하였어. 그러니까 양반들이 우리 때문에 헌화를 금하였다네 또 춤을 추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아까 구조랑 계속 똑같아. 그렇지?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뚝이 쉬, 춤과 반주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들으시죠? 악공들한테 얘기해. 오음 육률. 이건 이제 오음 육률은 이제 그 악보 이런 거죠. 다 버리고, 더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버드나무는 그 물기가 많아갖고, 잘라갖고 이렇게 밀면 껍데기만 남아, 안에는 알맹이는 빠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풀을 갖다 대갖고 불면 풀피리가 되는 거야. 홀뚜기 뿌려다 불고, 장단은 바가지로 좀 쳐주시오. 양반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그걸 음악을 할 수 없다. 그치?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충 해갖고 저 새끼들 그냥 재밌게 놀게 그냥 해줘라. 그랬더니 양반들이 또 화를 내죠. 야, 뭐야, 이놈? 또 이제 말투기가 뭐가 돼? 꼬리를 내리는 거죠, 밑으로.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용두, 해금, 북, 장고리, 피리, 젖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어. 이런 것 중에 하나도 제외하지 말고 다 갖다 놓고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건건들어지게 칠하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변화가 나오네요. 말뚝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이야기는 생원이라는 양반이 나옵니다.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악이 멈추겠죠. 말뚝아! 예,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그러니까 말뚝이가 뭐라고 할까요? 먼저는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양반을 한번 비판하겠죠. 그러다 양반이 뭐라 그러면 또 꼬리 내리고 다시 얘기하겠죠. 뭐라고 비판할까요? 얘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에 국마로 일조식하고 아침 먹고, 찬밥에 국마로 아침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쌀쌀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 영미, 영어, 영국, 미국, 법덕은 독일이야, 독일. 동양 삼국, 물은 메주바릇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고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상 만만곡곡, 북향상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셋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왜 양반을 풍자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 부분에 이제 풍자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노새원님이라고 나오잖아요. 노새원님. 노새원님. 노새는 뭐가 되는 거야? 노새. 노새는 그 말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짐승. 근데 노새원님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노새원님을 타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빠르게 발음하면 뭐가 되는 거야? 늙은 생원님이 되죠. 늙은 생원님. 노새원님을 빨리 발음하면 뭐가 된다? 늙은 생원님, 노생원님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걸 이용해갖고 지금 양반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직 그 양반들은 이 상원은 이 말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화를 안 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 말의 소리를 유사하게 이용해갖고 뭐가 되는 것이다? 말 장난처럼 한 표현이다. 그래갖고 이런 걸 언어유희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언어유희다. 언어유희다. 이 언어유희가 굉장히 재미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해악, 웃긴 웃음을 유발하는 하나의 방식이 가장 많은 게 언어유희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언어유희를 하면 아재 개그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소리가 비슷한 걸 이용해갖고 뭔가를 이용하면 아재 개그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판하는데 요즘 또 젊은 애들은 아재 개그가 좋다고 막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 아재 개그, 언어유희는 우리의 고유한, 우리말에서 나오는 고유한 그러한 그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재 개그를 열심히 배워갖고 그치?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써먹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막 싫다고 그러는데 다 듣기 좋아합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세상에서 가장 느린 중학교는 어디냐? 로딩 중. 뭐 이런 거 보면 안 웃기지만 그래도 들어보면 또 웃기기도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런 말 해주면 또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로딩 중. 자, 그러니까 생원이 얘기합니다. 내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그렇죠? 세처, 사처의 방언이다. 손님이 길을 가다 묵는 집이다.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원을 한 바퀴 쭉 돌며 에헤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상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난 세처를 잡았습니다. 뭐야 이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이 말뚝이가 잡은 세처를 가만히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 참나무 울타리라고 깃을 깔아놓고 위에 지붕을 놓고 이 마구간이라는 겁니다. 마구간. 양반들이 쉬라고 뭘 만들어놨다는 거야? 마구간을 만들었다는 거야. 마구간. 마구간. 왜 마구간이 나오는 거야? 그치? 바로 노새원님. 노새원님을 다른 의미라면 노새원님. 노새가 되잖아. 노새라는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마구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은근히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양반이 화내겠죠. 뭐야 이놈 화내니까 저 말뚝이가 이제 다시 또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양반 어찌 됐어. 좌자오향의 털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련갓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에 선호기둥에 비쳐 연목에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여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쳐다보니 천판자여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여기 대구법이에요. 대구법. 이럴 때 읽을 때는 굉장히 운율 있게 그렇게 읽는 거예요. 대구법이다. 대구법. 화문석 치다 펴고 부벽설을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박정령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에 바라보니 백인당류 중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 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춘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세처 방이 될 만하고 문방 제고 그 방 안에 있는 옛날에 그 글 공부하는 방에 있는 비품들이야 볼짝 쉬면 용방 용장, 봉장, 괴, 두지, 자개, 함농, 반다지, 샛별 같은 놋 요강, 놋대야 받쳐놓은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 이리저리 맞춰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은 아까 기다란 그 담뱃대잖아요.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적여놨습니다. 한 박지 내리는데 마지막에 돼지 똥물에다가 적셔놨다라고 이렇게 또 한번 살짝 그 양반을 비판하면서 저항하죠. 그러니까 또 생원이 이놈 뭐야라고 얘기합니다. 말뚝이가 이 양반 어찌 됐소? 쇳돌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놨다고 그리하였소.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이러면서 이제 춤을 추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세처를 잡았으니까 양반들이 세처에 앉겠죠. 양반 생원 쉬. 뭐가 되는 겁니까? 쉬 하고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기의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안 해. 우리 시조한소 불러보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양반들이 여기 언청이로 나와 있는 말뚝이한테 멸시당하는 양반들이 부르는 시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수준이 높지 않고 굉장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할 정도로, 그들을 비웃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문자 놀이를 할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뭐가 된다? 요 부분서부터, 요 부분, 쉬 하는 요 부분서부터 양반들의 문자 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그 특별한 과제가 없고요. 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때 또 과제가 필요하다면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